44 Bits podcast about the cloud, programming, and IT tech. 우리 이름 44비치 팟캐스트 108번째 에피소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아웃사이더님 모시고서 저희 M1 맥북 얘기 좀 해보려고 하거든요. CP님은 지금 M1 원래 좀 그 맥 미니로 좀 써보셨었고, 회사 용도로 사서. 네. 그리고 지금은 또 지금 맥북 에어도 테스트 중이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지금 맥북 에어로 방송하고 있고, 그리고 아웃사이더님은 최근에 맥 미니 구입하셨죠? 네네, M1 맥미니 샀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 얘기 한번 같이 해보려고. 원래는 지금 너굴님이 또 맥북 에어 사셨거든요. M1 맥북 에어를. 그래서 지금 엊그젠가 와가지고 아직 개봉을 못했다고 들었어요. 원래 오늘 이제 같이 개봉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장애 나가지고 오늘 못 오시고. 그래서 이제 CP님이랑 아웃사이더님이랑 M1 맥북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네. 우선 시작하기 전에 저희가 후원을 좀 빼먹으신 분이 있어서 너굴님이 말씀해달라고 했었거든요. 아, 그래요? 네. 카카오페이 통해서 이제 후원해주신 분이 있었는데 저희가 카카오페이 알림 뭐 이런 걸 따로 없고 그냥 너굴님만 받다 보니까 이게 놓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카카오페이에 장땡규님? 장성? 이름 말해도 되나? 아무튼 잘 모르겠지만 모르겠어요. 네, 장땡땡님이 10월 달에도 해주시고 12월에도 해주시고 1월에도 이렇게 지속적으로 후원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네, 저희가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누락한 거 죄송해요. 저희 입장에서는 카카오페이로 하는 게 수수료도 없고 좋은데 아, 지금 저희 총무가 너굴님이라서 너굴님이 업데이트 안 해주시면 다 몰라요. 저희 얼마 있는지도 모르고 있어요, 지금. 아니면 이쪽이 좀 핀테크가 발전해서 이걸 API 웹훅 싸주거나 그러면 좋은데 그쵸. 너굴님 너무 바쁘셔서. 그 뭐죠? 카카오 뱅크는 약간 그룹 계좌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것도 API 같은 거 없겠죠, 당연히? API는 없고 그냥 돈이 들어오면 딴 사람이 알 수는 있을걸요? 아, 자기네들끼리. 네, 뱅크가 그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럼 그걸 어떻게 후킹할 수 없나? 메시지를. 근데 카카오페이로 받은 거는 또 카카오뱅크는 아니니까 아, 그러네. 네, 어렵네. 어렵죠. 네, 간단하군요. 네, 그러면 알겠습니다. M1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서 지금 제가 방송하는 거를 세팅을 M1 맥북 에어 16기가 메모리에 512기가 SSD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회사 걸로 좀 좋은 거 사는데 지금 이게 확실히 다른 게 지금 OBS 방송을 켜고 줌으로 디스플레이 캡처를 하면서 OBS로 방송 녹화까지 하고 있거든요. 그랬더니 지금 CPU가 70%까지 올라왔고 엄청 뜨거워요. 인텔 거 쓸 때 풀로드 걸린 느낌? 그래서 아마 지금 방송하다가 혹시나 끊기면은 M1 맥북 에어 때문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어렵네. 네, 지금 M1 맥북 에어는 또 팬이 없다 보니까 이게 시킬 방법도 없어요. 창문 여셔야 거 아니, 창문? 창문에 지금 열면 더 심한 게 이제 햇빛 들어와가지고 남향이라 예전에 인텔 맥 쓰시면 아시죠? 여름에 맥북 켜면 켜자마자부터 팬 돌잖아요. 뜨거워서. 아, 그쵸. 아무것도 안 해도. 근데 이제 먼저 이야기해보자면 사실 맥미니를 제가 회사 거 하나 사고 쓰다가 제 거 사서 제 거에다 세팅을 하고 있다가 지금 이제 또 맥북 에어까지 쓰는데 그냥 각각 첫 느낌들은 지금 맥북 에어가 제일 좋긴 해요. 들고 다닐 수도 있고 뭔가 느리지 않아서 좋았거든요. 방금 전까지는 방송하기 전까지는 이거 맥북 에어다, 내가 맥미니를 잘못 생각했네 이 생각을 했는데 방송하면서 지금 그러니까 흔히 유튜버들이 말하잖아요. 예전 거만큼 뜨겁지 않고 미지근하다고. 근데 지금 맥북 에어는 그 정도가 아니라 예전 인텔 거 풀로드 걸린 정도? 뜨거워요. 예, 뜨거워요. 만지면 뜨거워요. 키보드도 뜨겁고. 근데 이거를 시킬 방법이 없으니까 좀 문제인 것 같아요. OBS가 많이 쓰긴 많이 쓰는군요. 네, OBS인데 또 디스플레이 캡처하다 보니까 그쵸, 그쵸. 또 OBS는 참고로 애플 M1 아키텍처로 지원하는 게 아니에요. 로제타로 돌고 있어요.
로제타로 돌아도 그 맥미니에서 잘 됐던 거잖아요, 그나마. 맥미니도 지난번에 제가 약간 뜨겁다고 했었거든요. 약간 미지근한데 아, 좀 그게 햇빛 때문인지 알았더니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음, 네. 근데 이게 팬 소리가 안 나다 보니까 몰랐던 거죠, 저는. 네. 그럼 그리고 역시 맥북 프로로 가야 되네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맥북 프로, 맥미니, 맥북 에어의 단점이 있어요. 제가 지금 느끼고 있는데 또 방송하다 보니까 이게 느낀 건데 USB-C 포트가 두 개밖에 없는 거? 아, 그쵸, 그쵸. 음, 그러니까 맥미니는 그나마 그냥 USB-A라도 있는데 요즘 카메라도 그렇고 뭐 마이크 이런 거 다 USB-C로 나오잖아요. 근데 USB-C 포트가 그 인텔 맥미니는 4개거든요. 근데 이 M1 맥미니 2개잖아요. 그래서 마이크 꽂고 뭐 카메라 꽂고 하면 내 핸드폰을 USB-C로 충전을 못 한다거나 음, 그리고 또 USB-C를 USB-C 여러 개로 확장해 주는 그런 허브가 없어요. 거의 지금. 음, USB-C 하나 USBC는 예. 확장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서. 안 되는 것까지는 아니고 뭐 체이닝 방식으로 되는데 그래서 USB-C 포트 하나를 USB-C 한 3개 정도로 확장해 주는 게 유일한 게 제가 알기로는 하나 있는데 그게 그 LG의 울트라 파인 5K 모니터예요. 어, 허브가 아니라 5K 모니터 USB-C로 연결하면 그 뒤에 USB-C가 한 3개 있어요. 포트가 3개인가 4개. 그걸로 신기하다. 확장할 수 있어요, 지금. 네. 저는 그 M1에서는 아직 안 써봤는데 예, 맥북에서 쓰려고 독을 하나 샀거든요. 음, 그냥 USB-C로 빼서 그냥 독하고 거기서 이제 듀얼 모니터 나가고 거기 USB 케이블 있고 그런 식으로 쓰고 있긴 해요. 뭐 그렇게 하면 그런 걸 쓰면 아마 M1에서도 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근데 거기 USB-C가 여러 개가 있어요? 도킹해요? 아니에요. 하나밖에 없어요. 네. 저 거는 그냥 일반 USB가 2개 있고요. 네. 네, USB-C가 2개 있어요. USB-C가 두 세, 개 세 있어요? 개, 세 개, 세 개. 세 네. 개나 있다고요? 앞에 2개 있나 보네요. 앞에는 USB-C 아닌가? 이거 아닌가? USB-C가 그게 딱, 일반적으로 2개 있어도 하나는 네. 충전 전용이에요. 대부분. 음, PD라고 써 있어서 그 액세서리는 안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좀 문제인 것 같아요. 요즘에 다 USB-C로 나오니까. 그리고 지금 뭔가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아까 시크님이랑 잠깐 얘기하긴 했는데, 그런 도옥에다가, 그러니까 멀티허브라고 부르는 장비를 꽂고서, M1 맥북 에어 같은 데서 꽂고서, 거기다 충전을 하면은, 맥북 에어가 먹통이 돼 벽돌이 되는 케이스가 몇 번 있었던 것 같아요. 찾아보니까. 허브를 그리고 꽂으면 허브에다가 직접 충전을 하면은, 서드파티 어댑터 같은 걸로, 그 두 개 조합에서 뭔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검색해보면 몇 개 나오는 것 같거든요. M1 뭐 멀티허브 이런 걸로 검색해보면은, 네, 그걸로 도전했다는 얘기가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군요. 아직은 좀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쓰시면은? 네. 지금 유튜브 화면 프레임이 엄청 낮게 나온다 그러는데요? 아, 그래요? 제게 지금 엄청 열받긴 했거든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M1의 성능을 직접 보여주고 계시는군요, 실시간으로. 네. 제가 이거 잠깐 나가서 방송을 끊으면 주소가 바뀌나요? M1 맥미니로 바꿀 수 있는데 바뀌어요. 근데 아주 빨리 켜주시면 안 바뀌긴 하는데, 네. 아무튼 지금 제가 바꿀게요. 이거 이 상태로 안 될 좀 심각해요. 제가 만져보니까 네. 맥북 에어 좀 녹을 것 같은 느낌이에요. 제가 빨리 그러게. 어떻게 해보겠습니다. 지금 에어에서 맥미니로 넘어온 거죠? 네, 맞아요. 에어에서 맥미니 넘어왔고 CPU가 아까는 전체 기준으로 한 80까지 올라오고 막 녹화하는 것도 제가 녹화를 애플 VT 뭐 그런 거 써서 더 그랬나 보다. 아까는 여기 애플 VT라고 녹화 프로세서가 따로 떴었거든요, 추가로. 녹화를 안 해야죠. 녹화를 OBS로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저는 같이 했어요. 지금까지는 계속 맥미니 때는. 그리고 아까 음, 녹화 안 하고 그냥 OBS 켰을 때 이미 40%에서 뜨거워졌어요. 지금도 맥미니 사실 40%잖아요. 제가 아까 CPU 보여드리면 네네네. 여기 여기 밑에 풀 40인데 만져보면 애는 괜찮거든요. 음, 그래서 제가 좀 보여드렸네요, 성능을. 네, 그러면 좀 이야기
다시 시작해 볼까요? 노드.js 여쭤보셨는데 네. 아웃사이더님이 한번. 제가 지금 정확한 버전이 기억 안 나는데 15점 몇, 그러니까 지금 LTS는 14고 15는 아직 개발 버전이잖아요. 개발 버전인데 15점 몇부터 F실리콘이 추가됐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그걸 깔면 그냥 돌아갈 테고 아니면 뭐죠? 그 로제타 같은 걸로 돌아가겠죠. 그래서 저는 지금 14 쓰는데 뭐 여기서 이상한 걸 느껴본 적은 없어요. 지금 노드 개발하면서는 충돌 나는 거는 없었고요. 네, 근데 아마 최근에 제가 쓴 것 중에 뭐 이렇게 헤비한 게 많지 않아서 아마 그 네이티브 빌드가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일부들은. 노드 네. 설치는 잘 되셨어요? 저는 잘 안 됐었는데 처음에는. 저는 노드 설치 그냥 그 바이너리 받아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바이너리 그래요? 받아서 그냥 패스에만 되니까 아, 뭐 그런 식으로 관리하고 있어서 사실 설치를 할 거는 없었고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 뭐딴 데도 비슷한 것 같긴 한데 원래 플랫폼 이렇게 프로세스 하면 다윈이라고 나오잖아요. 예. 근데 지원하는 버전부터 다윈 언더바 암이라고 나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뭐 할 때 패스 꼬이는 거 같은 것들이 좀 있긴 있더라고요. 저는 MVM 하다가인가 뭔가 이상했던 것 같아요. 아웃사이더님은 MVM 안 쓰신다고 들었어. 그니까. 네, 저는 MVM을 쓰지 않습니다. 루비 같은 경우도 제가 어제 막 설치하는데 브루로 저는 RBMB 설치하는데 네. 어제 막 계속 안 돼가지고 왜 안 되나 했더니 브루는 그 제가 뭐 설치할 때 앞에 X86 어쩌고 붙이면 이제 로제타로 깔리잖아요. 그래서 브루로 RBEMV는 깔았는데 RBEMV를 인스톨할 때 또 그 명령 앞에 붙여줘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해보니까 잘 되는 것 같았어요. 네, RBEMV로 까셨다는 거는 빌드까지 하셨다는 거죠. 네네 그 로제타로. 루비 빌드 자체를. 네. 근데 저 지금 일본어 글로 올라왔던 게 하나가 있는데 막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 애플 웹원을 쓰면은 웹 개발이랑 코틀린 개발하는 게 더 빠르다고? 기존 맥북보다? 왜요? 그런 벤치마크 했던 게 올라온 게 있어요. 벤치마크는 아니고 이 사람이 직접 해보면서. 그래서 이 사람이 간단히 올린 거 보면은 그 애플 M1이랑 인텔 코어 i7 이제 맥북 프로로 비교했던 거 보면은 이제 npm 런 서버나 런 빌드 할 때 오히려 시간이 더 단축돼 있거든요. 그래서 개발 쪽도 이미 M1이 더 좋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M1이 맥북 프로나 뭐 이런 건가요? 맥북이에요. M1 맥북이에요. 네네. 저는 최근에 이제 개발 조금씩 하면서 회사 기존 프로젝트 중에 루비나 이런 거 받아서 혹은 루비 설치를 해보는데 열은 안 받고 괜찮은데, 그러니까 화면에 보이는 건 좀 빠릿빠릿한 느낌인데 설치 시간 이런 건 좀 더 걸리는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요? 획기적으로 빠르다 이런 느낌은 안 들지 않나요? 아웃사이더님이 좀 이거저거 해보셨을 것 같은데. 저도 딱 그 뭐 벤치마크를 해보진 않았는데 그렇게 쓰면서 쾌적하긴 한데 와 엄청 빨라 막 이런 거는 별로 없었어요. 뭐 저는 사실 맥민이라서 뭐 배터리 문제는 없으니까 배터리는 체감 안 하고 네 근데 뭐 네 그런 건 없고 아직까지 뭐 무지개 돌고 이런 건 거의 못 본 것 같긴 하고요. 파이썬 근데 아마 대응이랑도 상관이 있는 거 아니에요? 루비 쪽이 많이 대응이 안 돼 있으면은 확실히 좀 그럴 수 있을 거고 아마 인텔로 기반으로 돌아갈 거니까 아직은. 그럴 수도 있죠. 그렇죠. 아마 로제타로 설치해서 더 느릴 수도 있고, 근데 이제 그건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화면에 이제 앱들은 뭔가 빠릿빠릿한 느낌이 있는데 확실히 인텔 대비 개발할 때는 진짜 빠른가 이게 약간 체감이 잘 안 되는. 네네. 그리고 이제 하다가 계속 막히는 것만 생각나고. 제가 게스트 채널에 하나 링크해 놨었는데 거기 보면은 자바 그래드 같은 거 클린 어셈블 같은 거 하면 거의 2배 가까이 빠르거든요. 자바 쪽이 좀 느리다고 빠르다고요? 네네네. 뭐가 느리다고 그랬었는데 npm도 엄청 빠른데 이거를 기준으로는. 근데 아무튼 npm 비교해보면 좋을 것 같긴 해요. npm 시간에 대부분 이거 파일 다운로드 받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런서버. 그러니까 런 같은 서버. 애플리케이션의 런서버랑 런빌드. 네, 그 npm 자체는 아니고.
TS 큰 거 같은 거 해보면 알 수 있겠네요. 근데 지금은 속도 문제는 좀 아닌 것 같긴 해요, 솔직히. 저도 이제 개발해보고 뭐 설치 지난번에 해보셨다 했는데 파이썬 설치도 안 되고 막 그랬거든요. 아, 네. 파이썬 설치 하셨어요, 아웃사이더님? 지금은 했어요. 그 아, 파이 ENV에 나왔어요. 3.9.1인가? 2, 그게 1. 그걸 해줬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저 샀을 때는 없었고요. 네. 여전히 예전 버전은 설치 안 되는 건가요, 그러면? 예전 버전은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니까. 그러니까 지금 두 개 있어요. 시스템 버전과 3.9.1. 예전에 2.7 막 또 깔아놓고 이렇게 했는데 아마 저는 상관없는데 저는 그걸 뭘 빌드하거나 이럴 때밖에 안 쓰고 뭐 프로그램 돌릴 때밖에 안 쓰니까 상관없는데 파이썬 개발자들은 그쵸. 좀 피곤하겠죠. 네. 그쵸. 강제로 필요한 거를 로제타로 써야 되는데. 설치할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안 해봐서. 저도 뭔가를 하다 보면 이제 기본 설치랑 기본 프로젝트가 잘 되다가 뭘 하려고 그러면 안 되는 애들이 꼭 있어요. 하나가. 그것 때문에 좀 며칠 찾아보고. 그리고 잠깐 이렇게 개발할 때 보면 뭐 설치하거나 할 때도 개발할 때 뭐 안 될 때가 많잖아요, 사실. 이게 안 되면 사실은 그냥 제가 뭐 잘못하거나 해서 안 되는 건데 자꾸 M1이라서 안 되나? 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M1에서 뭐가 안 돌아가나? 막. 맞아요. 그리고 그때가 아직 좋은 거 아니에요? 지금 이제 막 검색해서 쳐보면은 네, 이제 다 질문 답변이 2020년일 거 아니에요? 그쵸. 루비 잠깐 뭐 안 돼서 검색해보면은 뭐 2013년, 2014년 에러 메시지 검색되고 생태가 늙어서 네, 재밌긴 한데 이게 주 업무용으로 머신 이거 쓰다 보면 약간 스트레스 받을 것 같다. 지금 회사에 어떤 분도 이제 M1 맥북 프로 받아서 테스트 해보는데 카프카가 도커로 안 돈다고 도커 그 프리뷰로 그래서 어떻게 하나 했더니 이제 AWS에 카프카 띄워가지고 거기 붙어서 로컬 개발하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발생한 건 계속 도커인 것 같아요. 도커가 뭔가 이상하게 동작하고 하는 것 같고요. 그래요? 저는 그냥 런만 하니까. 네. 프리뷰 그 화면만 뜨는 것만 잘 해놓고 CLI 쪽이랑 이런 거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뭔가 다른 프로그램이 도커를 띄우는 거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렇게 뭐 그러니까 도커랑 연동돼서 돌아가는 것들 그런 거에서도 조금 깨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도커 런 하면 도커 대 뜨는데 그 프로그램으로 하면 도커 대문 없다고 자꾸 뭐 오류 나거나 이런 게 좀 있어서 도커는 사실 스테이블 나올 때까지는 좀 불안한 것 같긴 해요. 제대로 쓰기는. 도커가 뒤에 돌아가는 그 아키텍처를 보면은 뭐 인텔도 있고 그 애플도 있고 엄청 섞여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도커 띄우면 여러 가지가 막 뜨는데 지금 프리뷰에서 띄우면은 막 섞여 있어서 맞아요. 조금 애매한 상황인 것 같긴 하더라고요. 저는 뭐 듣기만 했으니까. 주로 지금 아웃사이더님 집에서는 그거 쓰시는 거예요? M1으로? 네, 그쵸. 거의 업무 다 지금 그래요? 걸로 하고 있어요. 지금도 그럼 그거 쓰시는 거예요? 네, 지금도 M1에서 참여하고 있어요. 저는 하면서는 처음에는 막 설치했으니까 부르로 뭔가 설치할 때 깨지는 게 많았던 것 같고요. 그렇죠. 네, 저는 이유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마 저 뭐 부르로 배포해 본 적이 없어서 거기 뭐 빌드하고 이런 스크립트가 M1하고 뭐 안 맞는 거가 있으면 깨지는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부르 인스톨 할 때 그래서 뭐 쿠베 CTX 같은 것도 전에는 저 부르로 설치해서 쓰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안 돼가지고 다른 쿠베 CTL 플러그인 갖다가 따로 설치해서 쓰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있었고 아마 브류가 대부분 패키지가 아니라 스크립트일 거예요. 네, 그래서 실패하기 특히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그렇죠. 리눅스 쪽이면은 패키지니까 어차피 패키지가 안 나오면 설치 자체가 안 될 텐데 그런 느낌은 아니라서 실패 많이 할 것 같긴 하네요. 들어보니까. 네, 그런 게 실패하고 또 시간 지나면 업데이트 해줄지 모르겠는데 GitHub 같은 데 가면 리드미에 설치 방법 이렇게 써 있잖아요. 보통 curl -5 해가지고 쉘 스크립트 다운받으면서 바로 실행하게
아, 네네. 그렇게 해놨는데 그 스크립트 이제 제가 몇 개 본 거는 중간중간 이제 자동화하려고 플랫폼이나 이런 걸 다 변수로 해놨는데 해가지고 다운받게 해놨는데 원래는 제가 하면 다윈이 나와서 다윈에 있는 쉘 파일을 받아야 되는데 다윈 언더바 암이 나오니까 없다고 그러면서 안 되는 거죠. 네, 그런 것들은 다 제가 일일이 이렇게 해가지고 다운받아가지고 하는데 그냥 그걸 이제 개발자 아니신 분들이나 이러면 좀 힘들어 할 수 있겠죠. 개발자 아닌 분들이 부루 설치 안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개발자 아닌 분들은 사실 전 지금 써봤을 때 이슈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그쵸, 다운받으면 다 그쵸. 되고. 네. 그거 말고는 저는 도커 말고 그렇게 말고는 거의 이슈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한 것보다는 훨씬 더 저는 꽤 많이 이슈가 있을 줄 알았는데 그렇죠. 아니요, 아직 본격적으로 개발 안 하셔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죠. 또 인프라 쪽 하니까 딱 쓰는 게 좀 제한돼 있고 어플리케이션 개발하는 것도 좀 다르니까. 저도 지금 고랜드로 간단한 거 개발해보고 있는데 고 언어로 평소에는 다 잘 되네 하면서 했는데 그 디버깅을 하려고 고랜드 디버깅이 잘 되니까 그 고 언어 자체에서 쓰는 뭐 데블인가 무슨 디버거가 있더라고요. 네. 그거랑 고랜드랑 이제 붙어서 하는데 디버깅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지 해서 봤더니 그 고 언어 자체가 그 암을 지원 안 하다 보니까 그 걔도 지원을 안 하고 그래서 고랜드는 암을 지원하는데 디버깅이 안 되는 이상한 상황이더라고요. 무슨 이슈인지 모르겠어요. 디버깅이 안 돼요. 실행이랑 이건 다 잘 되는데 이게 디버깅이 안 되니까 다시 옛날 시대로 가서 다 프린트 치면서 이제 하나하나 찾고 있고. 깊게 들어가면 그런 게 있더라고요. 네. 저도 처음에 그냥 도커 봤을 때 도커 버전 해서 나오니까 되는 줄 알았죠. 그게 안 될 거라고는 생각도 안 하고 있다가. 도커 런도 잘 되잖아요. 네, 그렇죠. 도커 런도 잘 되죠. 사실 도커만 돼도 뭐 한 80% 해결 가능한 거 아니에요? 근데 도커에서 안 된다는 게 이제 조금 그쵸, 그쵸. 어떤 건지 모르겠어요. 저는 근데 도커가 안 되는 게. 그러니까 왜냐면은 예전에도 아까 파이썬 설치 잘 안 된다고 하셨는데 사실 그냥 개발 환경 전체를 그러니까 도커에다 올려버리면은 굳이 설치 안 돼도 상관없을 것 같긴 하거든요. 물론 이제 좀 프로덕션 환경 같은 경우는 프로덕션 개발하는 것들은 생각보다 복잡해서 그런 게 힘들 수도 있는데 이미 뭐 처음부터 도커로 셋업한 경우에는 그냥 그걸로 아예 개발 환경 다 구축을 해버리니까 그걸만 돼도 뭐 옛날 파이썬 버전 쓰는데 문제는 없으니까. 근데 지금은 이제 그것도 안 되고 설치도 안 되는 거니까. 네. 근데 카프카 같은 거 보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도커에서 돌아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이슈가 있나 봐요. 도커 버전이 지원을 안 하는 건지. 그러니까 도커 이미지로 돼 있는데 도커 런으로 안 뜨는 거잖아요. 카프카가. 네. 그건 너무 이상하긴 해요. 아니면 저는 도커랑 어차피 도커 도커포 이제 데스크탑이라고 했나? 도커포 데스크탑도 가상화 기술을 쓰는 거잖아요. 그쪽에 리눅스가 이제 불안한다든지 그럴 수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지금 뭘로 돌아가는지 모르겠는데. 네.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조금씩 해서 쓰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SNS 올리고 그랬는데 안 되나? 막 그랬는데 그게 됐었는데 이제 몽고DB 뭐 테스트하려고 띄워놨다가 스탑해 놓은 거 있었거든요. 근데 그것 때문인 것 같은데 뭔가 하면 다 이렇게 막 오류 같은 게 막 계속 떠가지고 이슈 보니까 거의 도커 저장소에 있더라고요. 그 이슈 보고한 애들이 많이 있던데 그러고 보다가 그 스탑돼 있는 몽고DB를 지우니까 그냥 다시 잘 돼요. 런도 되고 빌드도 되고 그래서 이게 왜 영향 그런 걸 보면 아마 내부에서 뭐가 꼬이거나 뭐 이런 게 아닐까. 네. 아직 가상 머신도 안 되는 거죠, M1에서. 그건 다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 아까 뭐 페북 보니까 엑스그루님이 윈도우 깔고 계시긴 하던데. 그거 그래요? 암용 윈도우 깔 수 있잖아요. 그 패러럴즈가 패러럴즈 4 맥 애플 1을 그러니까 애플 M1용 패러럴즈를 테스트 중이라 지금 아무나 공짜로 받을 수 있어요. 저도 안 해봤는데. 그리고 윈도우 암도 공짜로 받을 수 있어서 그 조합으로 되긴 하는데 그래봤자 우리가 윈도우 쓰려고 하는 목적인 공인인증서 이런 프로그램은 애플 프로세서 지원 안 하니까 말만 윈도우지 어차피 안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지금 여기 아까 본 거 보면 이거 뭔지 모르겠는데 QEMU?
가상 머신이라고 그러는데 QEMU 가상 머신으로 음. 하는데 윈도우 7은 잘 실행되고 아, 10은 설치는 됐는데 실행이 안 된다고 하시네요. 그럼 그거는 그냥 아예 일반 윈도우가 뜨나 보네요. 네, 그런 거 같아요. 쓴 것만 보면. 근데 저도 처음 보는 QEMU라는 건 처음 보는 거라서 뭔지 잘 몰라요. 네. 그러면 뭐 제가 아는 거면 되게 유명한 것 같긴 한데 에뮬레이터 같은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이게 돌아가는 것도 신기하네. 이거를 진짜 했나 보네. 에뮬레이터면 상관없잖아요. 에뮬레이터면 뜰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게. 네, 그렇죠, 그렇죠. 어차피 아키텍처 자체가 저기서 구현되는 거니까 저게 이제 M1으로 돌아가냐, 그 에뮬레이터 자체가 돌아가냐 아니냐가 중요하겠죠. 그렇죠. 그걸 돌아가게 했다는 거겠죠, 아마. 재밌는 것 같아. 그래서 어떠신가요, 두 분은? 이거 추천하실 건가요? 아니면 이제 좀 말리실 것 같나요? 다른 분들이 사신다고 하면 저는 종합적으로. 아웃사이드님 먼저 이야기해 주시죠. 아, 저는 전체적으로 만족스러운데, 음, 만약에 메인 개발 머신으로 쓰려면 조금 기다려도 괜찮지 않나 싶긴 해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인텔 맥 프로가 있거든요. 맥북 프로가. 네, 네. 네, 그래서 사실 뭐 안 되면 일로 넘어와서 하면 되는데, 예를 들어 뭐 최소한 도커 같은 거 정도는 안 나와줘. 한 3, 4개월 내에 해결되지 않을까요? 지원 속도면. 늦어도. 그 도커가 정도 해결되려면 아마 된다. 고가 먼저 나와야 되는 걸로 알아요. 아, 그래요? 음, 그래서 그 정도가 되고 하는 게 사실 좀 안전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사실 뭐 업무하는데 M1이라서 안 돼서 못했어요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잖아요. 맞아요. 저는 좀 궁금한 게, 그럼 아웃사이더님은 그런 거 많이 쓰세요? 지금 M1 좋다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모바일 앱을 쓸 수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 컴퓨터에서. 그런 부분도 좀 활용하시나요? 저는 아직은 안 쓰고 있습니다. 음, 그게 뭐지? 저도 그때 CP님이 한 방송 봤을 때 잘 몰랐는데 그냥 앱스토어에는 안 나오더라고요. 앱스토어에도 네. 아이폰, 아이패드 앱이 검색이 되는데 그걸 보면 일단은 제가 깔고 싶어서 검색해본 건 하나도 안 나왔어요. 다 이제 그지 같은 앱들만 나갔나 보네. 네, 원래 다 CP님이 처음에는 다 있었다고 하지 않았어요, 이게? 기본 기본이 열려 옵션은 있다고. 체크인데 네. 저희도 그렇고 굳이 다 끄는 M1이 거. 나오기 전에 가서 체크를 해야 했죠 다. 아, 그래서 다 나오지 않고 뭐 들으니까 IPA 파일이라고 그러나요? 그거 가지고 직접 설치하는 방법이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까지는 안 해봤어요. 네. 장점이 많진 않은데 IPA로 우선 제일 사람들이 M1에 좀 그 모바일 앱 중에 제일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주식 앱이에요. 왜냐면 주식 앱도 IPA로 깔아야 되는 거죠? 네, 미래에셋 같은 경우 되는데 사람들이 주식하려면 애플용은 아마 웹 MTS가 잘 없었던 것 같아요. HTS라고 부르는 게. 웹은 없죠. 웹은 진짜 거의 없고. 네. 그래서 주식한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고 은행이랑 그렇죠. 그거 말고는 저는 지메일이랑 구글 태스크 앱, 구글 시리즈 앱들을 좀 쓰고 싶었거든요. 구글이 앱을 제공 안 해주잖아요. 네. 지메일 그렇죠. 알림도 받고 해서 근데 지메일 앱은 그렇게 설치하니까 좀 괜찮긴 한데 좀 어색하고 구글 태스크 같은 경우 진짜 좋더라고요. 네, 구글 태스크 앱이 없었는데 사실 요즘은 앱만 있거나 앱이 훨씬 좋거나 하는 서비스들이 몇 개 있어서 네, 그런 걸 좀 해보려고 이렇게 딱 했는데 저희 스토어에 안 나와서 너무 실망했어요. 저는 스토어만 보다가 왜 안 나오지? 그렇죠. 아직 회사들도 그거 결정을 못한 것 같아요. 대부분 서비스들이 이게 애플 머신에 깔리는 게 좋은지 안 좋은지 판단을 못하는 것 같아요. 내가 쓰는 앱이면은 내가 IPA 추출해서 설치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안 쓰는 앱도 할 수 있어요. 그 아이메이징이라는 걸로 그래요? 하면 앱스토어에서 받아가지고 IPA를 추출해줘요. 네네. 그게 원래 지난번에 중간에 갑자기 설치가 안 됐거든요. 저도 왜 기존에 되던 건데 안 되지 했는데 막 그때 소문이 막 애플이 온라인으로 다 막았다 이런 소문이 있었어요.
근데 다음날 네. 다시 받으니까 되더라고요. 뭐 IPA 파일 만드는 게 문제가 있었는지. 그러면 그거는 무료 앱만 되겠네요? 유료 아니면 유료 앱도 내가 산 거는 되나요? 내 거에 있는 거는 되지 않을까요? 그 생각을 못 아. 해봤네요. 유료 앱이 요즘에 없어가지고. 저 그런 거 궁금하긴 하네요. 방금 이야기 들어보니까 아이클라우드나 이런 거 동기화되는 앱들을 되나? 베어 같은 경우? 베어는 이미 앱이나 뭐 데스크탑 앱이나 똑같아서 그래도 똑같은 건 아이폰 아니지만 앱을 굳이 받는 거죠. 굳이 받을 필요가 없는 거죠. 뭐 근데 테스트는 해볼 수 있겠지만 근데 반대로 그럼 베어가 맥용 앱을 안 만들 수도 있어요. 이제 모바일용 하나 만들어서 이거 갖다 써라 M1에서. 뭐 그렇게까지 하진 않지 않을까요? 왜냐면은 뭐 원래 노트 앱은 기본이 데스크탑인 것 같긴 해서 그렇긴 아직까지 한데 그냥 아. IPA 하나만 만들면 되잖아요. 베어 입장에서는 맥 앱, iOS 앱 하고 공통 라이브러리 만들고 막 맥용 막 이거 맞춰서 만들었어야 되는데 이제 그냥 한 iOS 개발팀 한 팀만 있으면 되니까. 음, 예전에 카카오톡 같은 경우도 그랬잖아요. PC 버전 막 안 만들어주고 막 그러니까 윈도우만 만들어주고 막 맥 늦게 만들어주고 이런 거 막 있었는데 이제 그런 게 필요 없어지지 않을까? 그것도 잘 시도를 봐야죠. 먼저 그렇게 했다가 이제 뒤처진 애들 나올 수도 있고. 저 저는 또 하나 궁금한데 아웃사이더님 왜 맥북 안 사셨어요? 왜 맥미니 사신 건가요? 아, 저는 집에 환경이 원래 맥 프로랑 맥북 네. 프로 말고 맥 프로랑 맥북이 있었거든요. 뭐 맥 프로를 사게 된 경위도 있었는데 그러다 네. 보니까 맥북은 들고만 다니고 들고 음, 다니거나 밖에 갈 때 쓰고 집에서는 이제 데스크탑을 쓴 거죠, 맥에. 네, 그렇게 그런 환경으로 쓰고 있다 보니까 뭐 나쁘지 않더라고요. 네. 굳이 맥북 두 대를 가질 필요는 없다. 그쵸, 그쵸. 그런 거죠? 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걸 맥 프로를 드러내고 이제 맥미니를 저는 사실 아이맥은 회사는 모르겠는데 개인으로 사기에는 좀 싫었거든요. 네. 제 생각에는 PC의 주기와 모니터의 주기가 다른데 생명 주기가 그게 근데 같이 있다는 게 저는 조금 근데 불편했거든요. 항상. 지금 애플 아이맥 모니터가 제일 좋잖아요. 뭐 그렇긴 한데 아니죠. 애플 모니터 새로 나왔잖아요. 아닌가요? 그 1,000만 원짜리인가. 뭐 그렇긴 한데 그건 살 일이 없으니까. 근데 리플 일본의 블로거들 보다 보면 지금 최고의 네. 조합이 그거더라고요. 뭐요? 맥미니 M1이나 맥북 프로 사고 모니터 그 애플 XDR 디스플레이 사고. 그걸 그냥 뭐 모니터 그렇게까지 잘 돌아가나 보네요. 그 6K인가 그렇잖아요. 그렇죠. 예. 신기하네. 모니터의 장점이 좀 없어요. 아이맥이 그 외장 모니터 기능을 제공해줘야 되는데 요즘 같은 시대에 게임도 하고 뭐 하게 그거는 아마 5K에서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안 해주는 것 같아요. 예전엔 됐는데. 그럴 수 있죠. 저는 사실 만약에 산다면은 그냥 뭐 서브컴으로 좀 더 관심 있긴 하거든요. 뭐요? 맥북 에어 서브로 사서 네. 글 쓸 때 쓰든지 아니면 그냥 가볍게 들고 다니면서 이제 뭐 부하가 별로 안 걸리니까. 근데 지금 사실 맥북 에어 제 거 있는 것도 그렇고 뭐 맥 프로라도 비슷한데 뭐 좀 헤비한 작업하면 아무래도 좀 부담이 많이 되니까 서브로 잘 안 써지긴 하더라고요. 결국에 똑같은 것 같아요. 아이맥을 쓰나 맥북 프로를 쓰나 똑같으니까 차라리 아이맥으로 작업 많이 하게 되거든요. 맥북 에어는 그리고 기존 거는 확실히 그냥 느리지 않나요? 그 헤비한 작업이 아니라 그 회사 TV 그거 UHD TV에 꽂으면 엄청 느려지잖아요. 그렇진 않은데, 맞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한 것처럼 외장 디스플레이 연결하거나 아니면 줌 같은 거 켜면은 같이 하기 좀 힘들죠. 동시에. 그런 거 아니면은 그냥 웬만큼 돌릴 수 있는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외장 디스플레이나 그런 것들 연결했을 때 좀 치명적이긴 하죠. 거의 뭐 안 돌아갈 정도로 그래버리니까 여보세요? 통화로 가셨어요. 그러네. 네. 그쵸. 저도 다음에 가면 그러니까 에어로 갈 것 같긴 해요.
저는 사실 제일 쓰면서 제일 좋았던 건 옛날 12인치 맥북이긴 하거든요. 네네네. 제일 쬐끄맣고 얇게 나온 거. 근데 저는 지금은 약간 에어랑 13이랑의 경계가 좀 모호한 것 같아서 에어가 확 가벼웠으면 좋겠는데 차라리 성능이 어차피 안 나올 거면 근데 묘하게 덩치 있으면서 묘하게 성능 안 나와서 좀 애매하긴 한데 사실 집에 이렇게 데스크탑이 있으니까 굳이 맥북 프로일 필요까지는 없어서 다음에 갈 땐 내려갈 것 같긴 해요. 저도 제일 좋아하는, 이제, 뭐지, 이게? 저도 제일 좋아했던 맥북 11인치긴 하거든요. 사실 네. 11인치가 별로 의미가 없긴 해요. 왜냐면은, 베젤이 두꺼워서 아마 12인치랑 비슷하거나 13인치랑 비슷할 거예요. 실제 크기는. 그 뉴맥북 근데, 말하시는 거죠? 펜 없던 거? 네, 전 뉴맥북 말고. 네. 뉴맥북 전에 11인치 맥북이 있었잖아요. 네, 11, 13 있었죠. 기억도 안 네, 나네 그거 지금. 좋아했었는데, 그걸 포기했던 게 사실 해상도 때문이긴 하거든요. 걔로 캡처를 하면은 지금 최근 레티나 맥북에서는 진짜 엄청 구리게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는 포기를 했었고, 12인치 맥북은 뭐 워낙 안 좋다는 얘기 많았어서 좀 안 썼던 것 같고, 여전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 M1으로 여러 가지 모델 나오면 좋을 것 같기는 해요. 좀 작은 것도 나오고, 아, 그쵸. 11인치 정도 나와도 진짜 괜찮을 것 같긴 해요. 아니면 뭐 차라리 진짜 개발자들 기대하는 것처럼 16인치 나와도 좋을 것 같고, 더 좋은 성능으로. 저 요즘은 칩 잘 모르는데 이번에 올해는 이제 M1X인가 그걸로 나오는 거 아니에요? 나올 거라고 예상하는 거 아니에요? 네네, 그렇죠. 그쵸. 네, 네. M1X. 나오면 좋겠어요. 예, 저 사실 더- M1 구매했다가 그냥 오래 걸려서 취소해버렸거든요. 아, 어차피 할 시간 별로 없을 것 같아서. 약간 서브컴으로 쓰고, 이제 여러 가지 테스트 하면서 블로그도 쓰고 하려고 했는데, 어차피 블로그 못 쓸 것 같아. 그래서 블로그 쓰세요. 취소해버렸거든요. 써야죠. 원래 지금 윈도우 컴퓨터도 약간 그런 용도도 생각하고 산 거긴 하거든요. 응? 근데 뭐, WSL 그 하나 쓰고 거의 아무것도 못 썼으니까, 좀 방치 상태긴 하죠. 저는 그리고 사서 블루투스 문제가 좀 있었어요. 지금은 유선으로 연결하고 있어서 문제가 계속 아,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음. 처음에 딱 해서 마우스패드 할 때는 그러니까 안 움직이는 건 아닌데 묘하게 반응이 자꾸 이렇게 행 걸리거나 끊기는 느낌이 나서 되게 짜증나더라고요. 네네. 네, 근데 얼마 전에 애플에서 블루투스 문제 인지하고 고치겠다고 한 것 같고요. 근데 네. 지금 스피커도 블루투스로 연결하는데 오히려 스피커 블루투스는 전보다는 훨씬 잘 붙어요. 네, 신기하다. 저는 네. 음. 저도 뭔가 최근에 이제 회사 회의실에 다 M1 맥미니를 넣고 있었거든요. 한 5대? 다 세팅하는데 이상하게 아까 말한 블루투스로 그 트랙패드나 마우스 움직이면 처음에 엄청 심하게 끊겨요. 근데 나중에 또 괜찮아지고 M1 맥미니라서 그런 건지 회사 상황이 그런지 모르겠는데 유독 더 그런 것 같긴 하더라고요. 또 블루투스 연결 잘 안 되지 않아요? 에어팟? 저 진짜 잘 안 되던데. 여기에 에어팟은 안 붙어봤어요, 한 아 번도. 그래요? 근데 저는 저 요즘에 구글 이제 홈을 스피커로 쓰는데. 요즘에 새로 생긴 기능이 에어팟 끼고 이쪽에서 재생하면 아이폰 께 들리고 PC에서 재생하면 PC 께 들리고 막 이게 자동으로 잘 되는 게 있었는데 네. M1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아이폰이 꼭 뺏어가 버려요. 컴퓨터에서 연결해도 아이폰이 가져가고. 서로 잘 뺏어가. 근데 여태까지 저 그거는 아이펜하고 아이패드로만 썼거든요. 네. 근데 누가 그랬던 것 같은데 그 빅서에서부터 된다고. 아 근데 그래요? 저는 근데 저 빅서가 얘가 처음이에요. 사실 아. 나머지 있는 거를 다 아직 다 빅서로 안 올려서. 그러시군. 저도 딴 빅서 분이 업데이트 하죠. 딴 분이 채팅에 이야기해 주신 게 리디북스 앱은 M1 맥에서 iOS 앱 그거 실행하면 쾌적하다는데요? 좋네요. 근데 리디북스 앱이 막 그렇게 느릴 정도인가요? 그냥 책 보는 거 리눅스 앱을 M1에서 화면이 크니까 쾌적하다는 거 아닐까요? 그런가? 그러니까 리디북스가 원래 맥 앱이긴 한데 이분은 그 맥 앱을 안 깔고 iOS 앱을 깔았다는 거잖아요. 맥에다가. 리디북스 맥 앱이 있어요? 네, 있어요. 좋은 점 하나 있겠다. 저 뭐야? 생각났어요. 리디북스 맥 앱이, 이거 얘기해도 되나? 리디북스 맥 앱이 네.
약간 짜증나게 돼 있거든요. 화면 캡처가 안 돼요. 아, 그러니까 콘텐츠 일부러 막아놓은 보라고 거네. 네, 막아놨어요. 그래서 캡처하는 순간에 걔를 화면 바꿔치기 해가지고 음, 투명하게 뷰를 투과시켜 버리거든요. 뭐 그렇게 음, 어떻게 트릭을 써서 한 것 같아요. 근데 음. 저게 되면은 캡처가 가능하긴 하겠네요. 안 되지 않을까요? iOS도 캡처가 안 되지 않을까요? 아, iOS는 돼요. iOS는 그 캡처하는 순간 캡처가 되고서 그걸 네. 하지 이제 아, 말라는 이제 좀 전략 문제가 될 수 있으면 아, 그렇죠, 팝업을 그렇죠. 씌워주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그렇죠. 그걸 그랬어요. 막지는 못할 것 아, 같아요. 낙교님 이상한 의도로 쓰니까 그러는 거 아니야? 아, 이상하게 뭐예요. 내가 이제 책을 읽다 보면은 스크랩하고 싶은 부분들이 생기는데, 이게 그 DRM 걸려있는 책들 같은 경우 그걸 뽑아내기 진짜 힘들게 해놨거든요. 그래서 아마존의 킨들은 오히려 되게 잘 돼 있어요. 킨들은 내가 스크랩한 그 하이라이트한 부분을 되게 쉽게 추출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애초에 따로 여기는 그런 게 책 잘 안 돼요. 개념으로 만들어지죠. 아마존 킨들 같은 경우. 내가 그렇죠. 스크랩한 것만 딱 따로 모아서 별도 네, 책 맞아요. 같이 만들어주고. 근데 리디는 아마 그것도 이제 독서 노트 보는 게 있는데, 그걸 추출하는 기능은 따로 없고, 이제 뭐 웹 같은 데 가면 볼 수 있는데 엄청 불편하게 돼 있거든요. 음, 네. 저는 그 항상 웹으로 간 다음에 소스 보기를 눌러서 HTML을 걷어내고 독서 노트를 맞아요. 그런 얘기도 뽑아내. 있고. 그러긴. 그것도 뭐 얘기 들어봤을 때는 이제 뭐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한다기보다는 뭐 그렇게 요청을 계속 하니까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쓰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억울하죠. 난 돈 내고 쓰는 건데. 그렇고 출판사가 어, 그렇게 할 것 같아. 네. 아, 저 방금 갑자기 이상한 생각 들었어요. 좀 쿠팡이 하도 잘 나가니까 아, 쿠팡이 전자책 하려나? 막 생각 갑자기. 아마존 따라하잖아요. 많이 좀 잘 따라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런가? 쿠팡이 따라하면 진짜 킨들처럼 만들 것 같은데요. 서비스 자체를. 쿠팡 진짜 똑같이 따라하잖아요. 아마존은 한국에 들어온다는 얘기 아직 없는 거죠. 아마존은 11번가랑 해서 들어온다는 거 아니에요? 그건 쇼핑몰? 근데 그건 약간 들어오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아, 그냥 11번가가 대신 직구해주는 느낌이고 약간 진출을 하려면은 일본처럼 해도 되는데 굳이 안 하는 것 같던데 쿠팡 때문에 이제 더 못할 것 같아요. 음, 쿠팡이 없었으면 몰라도 쿠팡이 전자책. 쿠팡이 전자책 하면 잘할 것 그냥 같긴 한데 그냥 그 근데 아마존 전략 그대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뭐죠? 그 이바닥 뉴스에서 나왔었나? 네. 그 이번에 OTT 한 것도 OTT를 뭐 넷플릭스처럼 뭐 아마존 프라임처 아마존 뭐죠? 그네처럼 하려다기보다는 그냥 그 와우인가요? 로켓 와우인가? 그 네. 가입자한테 조금 혜택 주는 느낌으로 가격이 엄청 싸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전략으로 가지 않겠냐 같은 맞죠. 생각하면 아마존 프라임도 아마존처럼 그래서 만들어주지 모르겠어요. 굳이 음, 전자책 안 할 이유도 없을 것 같아요. 아마존이 하는 거. 그러니까 아마존 세상의 모든 것을 팝니다라는 책 보면 진짜 재밌거든요. 근데 아마존이 진짜 삼성전자 아마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진짜 비열하게 막 그 하는 게 많아요. 처음에 책을 팔아서 성공했잖아요. 나중엔 그 서점이나 미국은 그 도매 그 책 도매업자들 파워가 엄청 셌는데 걔들이랑 싸우느라 말 안 들으면 아마존에서 사이트 내려버리고 걔네들 책 막 이러면서 이제 출판사를 자기들한테 들어오게 한 거잖아요, 강제로. 음, 쿠팡은 아직 그 정도 힘은 없는데 쿠팡도 책을 팔고 있어서 쿠팡 책이 제일 빨리 와요. S24 이런 거보다도. 맞아요. 그래서 만약에 쿠팡이 또 그런 식으로 하면 한국의 출판사들이 이제 어느 정도 컨텐츠 파워도 있고 해서 말 안 듣다가 리디북스나 S24 말 안 듣다가 교보 말도 안 듣다가 이제 쿠팡한테는 바짝 엎드리면은 우리가 원하는 아까 이제 낙견님 말대로 캡처 못하게 하고 이런 것도 다 풀어줄 수 있지 않을까? 음, 그러니까 캡처나 DRM 좀 세게 거는 게 다 그 출판사 쪽 아마 영향이 있는 걸로 알거든요. 그쵸. 그러겠죠. 네. 그러니까 DRM 세게 거는 건 상관없는데 좀 너무 빡세니까. 그렇죠. 약간 그거잖아요. 그 아마 아웃사이더님도 아시니까 느끼셨을 것 같은데 내가 보던 화면을 아이폰에서 캡처를 하면은 마치 내가 죄를 저지른 것처럼 얘기를 하잖아요. 되게 기분 나쁜 그렇죠. 거죠. 네, 네. 그렇죠. 사실 그거 핸드폰 하나 더 사서 이렇게 찍으면 되는데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그쵸. 되긴 네. 되는데 이제 좀 기분이 좀 안 좋죠. 기분도 안 좋고 또 요즘 또 너무 많으니까 그냥 익숙해지긴 했는데 저는 이북으로 내면서 사실 이제 PDF도 텍스트 PDF가 있고 네. 이미지형 PDF가 있잖아요. 아 네네. 그쵸.
예. 저는 정식으로 내면서 이미지 PDF로 내는 건 정말 너무 무슨 이야기 아닌가 그런 생각할 때 많아요. 잡지 말고도 그렇게 나오는 애들 있어요? 이미지 PDF로? 전 잡지는 많이 봤는데. IT 책들 네, 다 IT 책들이 이렇게 많이 나오죠. IT 책들이 PDF 그 텍스트가 아니에요? 텍스트는 이렇게 선택되지 않나요, 대부분? 그게 근데 이미지 해도 OCR 하기 때문에 원래 드래그 되긴 하거든요. 네, 맞죠. 근데 보통 저는 뭐 확실히 검증하자 용량 보고 많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어떤 거는 이제 책이 막 한 10메가 뭐 이런데 이미지로 하면 막 100메가 막 이러거든요. 그렇죠. 네. 뭐 그런 그런 책들이 경우도 꽤 있어. 있어요. 네, 그런 책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보통 리디 같은 걸로 보면은 PDF는 거르는 게 제일 좋기는 해요. 더 보기 힘들어요. 그 리디 그래서- PDF는 그 OCR에서 선택하는 그런 게 잘 안 될 거예요. 아마 생각만큼. 근데 그 EPUB이 제일 편하긴 책 하죠. 내용을 보고 해야지 PDF라고 안 볼 순 없죠. 그래도 이게 PDF라도 불편하니까. 제공해 주는 게 그렇죠. 어디야? 그래서 저는 이렇게 보여줄 때 살 때만 아마 그게 표시되어 있을 건데 책 어디서나 그 PDF인지 뭔지 그게 다 표시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왜냐하면 저는 리디 페이퍼로도 보는데 리디 페이퍼로 PDF 올리면 되지 않 나거든요. 그렇죠. 그래도 그래서- 리디는 표시돼 있을걸요? 리디는 그 쇼핑몰에 나올걸요? 그러니까 살 때만 나오지 않아요? 그 구매 목록에서는 살 뭐 안 때만 나왔던 나와, 거. 살 예. 근데 내가 이 책 봐야지 할 때 이 책을 리디 페이퍼로 볼지 아이패드로 볼지를 항상 고민해야 되거든요. 그러네요. 예. 저는 뭐 딴 얘기긴 한데 그래서 사실 사파리 온라인 진짜 잘했다고 생각하긴 하거든요. 지금 오레일리로 바꾸긴 했는데 오렐리. 맞죠. 네, 거기는 진짜 다 HTML이거든요, 무조건. 근데 그거 뷰어를 지원 안 하잖아요. 킨들 좀 해주지. 킨들은 안 되고 뭐 아이패드용 같은 경우는 앱이 있긴 하죠. 자체 앱으로 그렇죠. 하고 뭐 굳이 한다면 HTML 백업해서 봐도 되고. 그래서 사파리 북스 진짜 좋은 것 같아. 걔들 어떻게 보면 저작권 생각 안 하고 생각 그쵸. 안 한 좀 거나. 그냥 이제 물량으로 승부하는 거죠, 진짜. 약간 넷플릭스 같은 느낌으로. 그냥 우리 플랫폼 안에서 봐라. 다시 풀어줄 테니까. 더 고민하지 말고. 그런 느낌이 있죠. 그리고 약간 이거 CP가 계속 주장하는 건데, CP가 인프런 잘 될 것 같다고 얘기하잖아요. 무슨 인프라요? 인프런. 네네. 인프란, 네. 저는 그, 오렐리도 약간 비슷한 컨셉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엄청 큰 회사에 이제 이거 구독시키는 거죠. 그러면은 이미 거기서 엄청 큰 차이가 나오니까. 개인이 한 명씩 구독하는 그런 거보다도. 그렇죠. 그러니까 오렐리 약간 그 컨셉으로 요즘에 리디 말고 리디도 뭐 리디 셀렉트 있었고 막 윌리의 서재나 막 이런 거 몇 개 나왔잖아요. 비슷하게. 네. 근데 안 될 것 같긴 해. 그런 컨셉은 또. 그러니까 구독자가 오렐리가 차라리 그 약간 전문성이 있어서 가능성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은 하는데 그런 것 같아요. 약간 오렐리 어차피 개발책은 다 비싸고 잘 안 보니까 그렇게도 소지가 많는데 일반 책들은 대중 대상으로 하는 건 어쨌든 사람들이 사고 안 보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팔아버리는 게 이득이. 원래도 책을 잘 안 보니까. 근데 책은 많이 막 모르겠네요. 사파리 온라인 북스는 정말 영어만 되면 훨씬 많이 봤을 것 같긴 해요. 영어요? 제가 영어가 네이티브면 이게 원서니까 사실 별로 못 보긴 하거든요. 저도 그게 있어요. 지난번에 저 좀 놀랐던 게 지금 회사 걸로 그거 결제해 놨잖아요. 네. 온라인을. 그래서 낙교님이 하는 걸 막 보여줬나? 딴 분이 보여줬나 그랬는데 내가 뭔가 기술을 모를 때 오렐리 온라인에 검색하면 책에 있는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블로그가 아니라. 맞아요. 근데 그게 도움이 엄청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검색용인 것 같다. 그렇게 볼 수도 있죠. 그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게 진짜 좋고 왜냐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걔네 진짜 HTML로 다 만들어서 너무 텍스트잖아요. 검색도 너무 잘 되고 그리고 오랄리는 사실 진짜 좀 파격적이긴 한 게 리디나 이런 데랑 좀 다른 게 걔네 얼리 액세스랑 그런 거 다 올라오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약간 다른 출판사들 거는 뭐 계약사항이 이제 안 올라오는 것들이 있긴 한데 오랄리 건 다 올라오니까 일단 그렇겠네요. 그런 거 진짜 좋긴 하죠. 프로그래밍 쿠버네티스 누가 보고 계시네요. 네. 사이더는. 네, 제가 보고 있죠. 이거는 한글이 없나요? 네, 번역서가 한글 없어요. 아직 없을 거예요. 요즘 그걸로 스터디하고 있어서. 저도 오라일리 구독은 하고 있는데 이제 해놓고서 한글 번역판 나오면은 사서 보기는 해요.
이게 어려운 것 같아요. 막상 잘 안 봐서. 이게 그게 있어요. 저는 항상 느끼는 게 일본어도 조금 하니까 일본어로도 책을 사거든요. 일본어, 영어로 책을 사요. 그러면은 한국어판 나올 때까지 못 읽어요. 내가 읽는 것보다 한국어판 나오는 게 더 빨라. 뭐 보통 그런 경우가 많죠. 그리고 샀을 때 바로 안 보면 안 보게 되더라고요. 계속 나오니까. 되게 큰 의지를 가지고 해야 돼서. M1 이야기 하다가 갑자기 딴 이야기 막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맞지? 리디엠 얘기하다 네. 여기로 왔군요. 혹시 아웃사이더님 M1 또 이야기할 거 있으세요? M1이요? 저는 워낙 이야기를 많이 해놔서. 네, 저도 뭐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사실 뭐 크게 신경이 안 쓰여서 사실 저는 그렇게 디테일하게 막 깊게 보면서 하지 않아서 조금 쓰다 보니까 이게 사실 M1으로 돌아가는 건지 로제타로 돌아가는 건지 별로 신경 쓸 필요도 없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러면은 그거 되게 막 신경 써야 되는 줄 알았는데 그래서 지금은 사실 깔고 좀 지나니까 사실 누가 뭘로 돌아가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렇다고 딱 해보면서 얘 느린 거 보니까 로제타네 이렇게라는 생각이 들지도 않고. 원래 애플이 M1으로 완전히 넘어가는 건 2년인가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제 생각엔 더 땡겨질 수도 있지 않을까 그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생각보다 빠른 것 같아요. 네, 생각보다 안 되는 게 없어서 그러니까 개발자 무시하면 ESC 키 없앴을 때처럼 개발자들 맥북 왜 써 하면서 그냥 무시하고 하면 그냥 M1으로 전격 전환해도 되지 않을까? 지금 루머가 벌써 나왔어요. 최근에 따끈따끈하게 거의 모든 맥에 다 폼팩터가 바뀌는 걸로. 우선 당장은 그 아이맥 베젤이 없어질 거고 아이맥 밑에 은색 부분 있잖아요. 이것도 다 없어지고 그냥 모니터처럼 바뀌는. 그리고 디자인도 아이폰 12처럼 이렇게 딱 박스형으로 끝에가 딱 깔끔하게 떨어지게. 근데 맥북 14인치랑 16인치도 나올 건데 걔도 디자인이 지금 기존 맥북은 약간 밑에가 둥글려져 있잖아요. 그거 아니고 그냥 12처럼 딱 떨어지게 만들 거다. 그래서 제가 지금 써보니까 맥북 에어 배터리가 너무 오래 가요. 솔직히 맥북 프로도 오래 가고 좀 심하게 오래 가요. 옛날 기준으로 보면. M1이요? 네. 그래서 애플이 그게 진짜 왠지 좋은 것 같아요. 애플이 배터리 양을 줄이고 더 얇게 만들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무게도 줄이고 배터리 양을 줄여버리는 거죠. 그냥. 충분히. 이거 얇게 나왔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맥북 에어 저는 지금 엄청 만족하고 있어요. 사실 맥미니보다 지금 더 만족스러웠어요. 방송하기 전까지만 해도. 아까 방송 시작하니까 막 열받아서 지금 그렇지. 저는 생각나는 게 지금 맥북 에어를 쓰면서도 항상 신경 쓰이는 게 배터리긴 하거든요. 그게 옛날에 11인치였나? 그게 좀 오래 갔어서 그거는 제가 카페 가면 안 꽂고 그냥 썼거든요. 근데 뭐 그 이후에는 그런 경험한 적이 거의 없어서 저는 긴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지금 그 정도 경험 좋다고 하면은 그냥 생각 없이 어덜트 안 들고 나갈 수 있으니까. 그리고 하루 정도 어댑터 쓸 또 때는? 파워를 적게 먹어요. 에어는 맥북 프로 13인치랑 다르게 그 아이패드 거 쓸 수 있어서. 그쵸. 그런 건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은근히 맥북 프로랑 이제 맥북 프로 16인치랑 어댑터 세트로 하면은 사실 이 어댑터 무게도 사실 무시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저는 어댑터는 항상 가지고 다니긴 하는데 카페를 가도 콘센트 있는 자리를 내가 항상 확보한다는 보장이 없으니까 그렇죠. 최소한 그 사람이 일어나서 갈 때까지 내가 버텨주려면 3-4시간은 버텨줘야 되거든요. 제약이 좀 다르죠. 진짜 좀 길고 충전해놓고 다닌다고 하면은 뭐 신경 안 써도 되니까 그냥 잠깐 뭐 한두 시간 가서 하는 건 진짜 신경 안 써도 되니까. 근데 맥북 에어 풀로 채워놔도 약간 불안하거든요. 한두 시간 뭐 충분히 버티긴 하는데 작업에 따라서 버벅이기도 하고. 그렇죠. 안 꼽혀 있으면 불안하거든요. 그렇죠. 점점 불안해. 초조해져서 작업이 집중이 안 돼. 물론 요즘은 카페도 못 가지만. 그러면 에어 M1 사시죠. 지금 거 빨리 팔고. 저요? 네. 뭐 고민은 계속 하고 있어요. 지금이 찬스에 제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인텔게 생각보다 빨리 단종되고 이러면 가격을 제 가격 못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제 거 아이맥 너무 싸게 팔아버리긴 했거든요. 팔았어요? 팔았어요? 네, 350에 팔았어요. 450 넘게 주고 산 건데 420에 중고를 올렸는데 일주일 동안 연락이 없길래 350으로 내렸더니 사람들이 막 달라붙어가지고 팔긴 했는데 약간 억울하더라고요. 그거 팔고 나서 한 이틀 있다가 누가 문자로
연락 왔어요. 팔렸냐고 했고 아 이게 420에 팔 수 있었는데 전 아직 못 팔았는데 맥 프로 아 관심을 안 가져주는. 적당히 해서 그 가격 낮추면 팔릴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그 350만 원 판 거 가지고 애플 주식을 사서 가지고 있다가 맥북 새 거가 아이맥이 새 거 나오면 그때 사면은 약간 되지 않을까. 내가 중고로는 한 100만 원 손해 봤지만 애플 주식이 그 100만 원을 상쇄해 줘서 지금 애플 주식하면은 제일 뜨거운 떡밥이 애플카 아닌가요? 아 그래요? 그건 현대자동차 쪽 아닌가요? 그런가요? 현대차죠. 애플은 뭐야? 중대 발표한다고 해놓고서 네. 약간 뭐지? 인종차별하지 말라고. 중대 그렇죠, 발표긴 그렇죠. 하지만 물론. 중대 발표죠. 그러니까 아니 근데 좀 생뚱맞게 갑자기 나와서 아, 좀 그럼 뭐 놀라긴 트럼프랑 했어요.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잘 모르지만 컨텍스트. 아 트럼프 그것 때문에 그 중대 발표를 잘은 수도 몰라요. 있겠네요. 아 그렇죠. 아, 근데 막 옆에서는 막 현대차 애플카 난리인 동안에 갑자기 그렇죠, 그렇죠. 발표를 하니까 뭐지 다들 그렇네. 그랬던 것 같고. 그러고 보니까 근데 아웃사이더님은 이제 차 있으니까 사실 카페 뭐 충전 이런 거 걱정 안 해도 되지 않나요? 그냥 전기 꽂아가지고 이렇게 차에서 뽑아서 차에서요? 되지 않나요? 아, 그래도 되긴 급할 때 한데. 전기 그냥 뽑아서 아, 네, 그쵸. 큰 배터리가 있으니까 뭐 거기서 충전하면 되는데 거기서 이제 그거랑 작업하는 건 다르잖아요. 그거는 이제 급할 때 하는 거고. 그런가? 저는 약간 배터리. 그 생각했거든요. 제 차는 안 되던데 차가 조금 크고 테슬라 정도 되면 이제 예전에 우리가 개발할 때 카페 가서 코딩했잖아요. 이제 결혼만 안 했으면 지금 카페 안 갔을 것 같아. 저기 딸마다 저기 뭐 군산이나 이런 데 내려가서 해변가에 차 세워놓고 코딩할 것 같은 상상? 그래도 좀 불편하지 않나요? 아니, 그건 샀거든요. 뭐요? 이제 핸들에 이렇게 딱 끼일 수 있는 노트북 받침대 같은 아 그런 거. 게 있어요? 좋네요. 예, 예, 이렇게 핸들 이렇게 동그라니까 이렇게 딱 끼워서 딱 고정되는 걸 아 이거 샀거든요. 진짜 SRE를 위한 거 아닌가요? 그래서 그렇네요. 가끔 장애 처리할 때는 그거 좀 해본 적이 있는데 네. 그냥 하루 종일 앉아서 코딩하기에는 좀 답답한 것도 있으니까. 엄청 옛날에 기억나는데 약간 회사에서 뭐 상이 좀 있어가지고 내려가시는데 서비스 장애 나가지고 차에서 막 뒤에서 코딩하고 있었던 전설 같은 아, 음, 그런 얘기들 뭐 어디에나 있겠지만 그렇죠. 그런 것도 있고. 저 아는 분은 그렇게 차에서 그렇게 코딩하시긴 하시더라고요. 집에서 앱 때문에 집에서 일하기 어려우니까. 맞죠. 그래서 아. 프로필을 이렇게 오피스로 하나 만들어놔서 아, 프로필 바꾸면 이제 의자도 뒤로 가고 이렇게. 테슬라 그거요? 이렇게 땅 네. 누르면 의자 다 뒤로. 괜찮네요. 그렇게 세팅해놓고 거기서 일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아 저는 아직도 그게 잘 이해가 안 돼. 너무 뭐랄까 차 안에서 뭔가 한다는 게 좀 뭐랄까 와닿지가 않아. 약간 대표님이 이제 안 타보셔서 그러는데 아웃사이더님도 못 느낄 수도 있는데 결혼하고 그래서 그런지 특히나 나만의 공간이 생기는 느낌이에요. 음. 그러니까 나 혼자 있을 수 있는 공간? 집에선 그게 잘 안 되잖아요. 약간 되게 사치스러운 발언일 수도 있는데 약간 네. 저는 옛날부터 게임만 가는 거 잘 이해 안 됐거든요. 네. 근데 차는 더 불편하니까 이제 그래서 예전에 CP님이 공유해줬을 때 일본에서는 뭐 차를 빌려서 어디 차 타고 다니는 게 아니라 네, 차 안에서 맞아요. 이제 밥 먹고 한다고. 맞아요. 그게 차에서 너무 카페처럼 와닿지 않는 거죠. 그게 더 싸대요. 음. 아무튼 재밌는 얘기였습니다. 아 근데 뭐 아웃사이더님 그런 건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뭐 이제 CP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차 끌고 어디 내려가서 뭐 차박하면서 코딩하거나. 생각은 해본 적이 있는데요. 이제 차박을 제대로 하려면 그것도 막 밑에 뭐 평탄화 작업하고 해야 되고요. 아, 근데 평탄 어떤 걸 평탄하는 거예요? 뒤에 의자 제껴도 바닥이 아, 완전 판판하지 않으니까 거기다 뭐 음. 매트리스 깔다거나 이런 거를 하거든요. 네네. 그걸 하는데 그런 거 사놓으면 그런 것도 어디다 갖다 놓나 이런 생각도 들고. 아, 네, 저번에 휴가 때도 한번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가면 이게 또 차 세우는 것도 주변에 또 화장실도 있어야 되고 또 1박 2일은 모르겠는데 2박 3일 가면 또 씻어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람이. 그럼 막 그렇게 생각하면 그냥 숙소를 잡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귀찮아서 뭐 이것저것 계산해보고 하다가 그러니까 결국 그게 많이 하는 사람들이
캠핑장 같은 비슷한 그런 데서 차박을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냥 아무데나 갖다 길에 세워놓고 자는 그걸 보고 차박이라고 잘 안 하고 그런 것 같고요. 요즘은 아니면 뒤에 트렁크 열고 거기다가 이제 캠프 장비 열어놓고 네, 뭐 캠프하고 뭐 이런 건데 한번 해보고 싶긴 한데 아직까지 해보진 않았어요. 생각보다 시작이 어렵긴 하군요. 잘 안 돼요. 나중에 언제 아웃사이더님 차 타고 가서 방송하시죠. 여기 해변가에 가서. 그래. 우리 와이파이만 잘 좋네. 터지면 돼요. 그 믹스프리는 잘 돼 있어서. 아, 한번 왔으면. 김충길님이 휴대용 박스형 화장실이 있다고. 여기까지 할까요? 그러면 오늘 많이 네네. 네. 오늘 들어주셔서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들. 오후에 열심히 일하세요.